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막판 힘내서 들어가도록 하자. 실전 35. 구운몽. 이 성진하고 팔선녀가 있죠. 구름과 같이 이 인생 무상을 나타낸 제목이야. 성진과 팔선녀. 9사람이죠. 뜬구름과 같다. 저 앞에 매달 12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12일치에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뒤에 옥루몽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 사시남정기가 수능에 평가원에 3번이나 나왔다. 구운몽은 2번 나왔어. 그래서 구운몽 혹은 옥루몽, 그 다음 운영전 다 별표 쳐놔.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다. 자, 제시문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실전 35, 36은 제시문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도 될 것 같고, 하여간 142쪽까지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좋겠다. 들어가자. 바야흐로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 뵈니 늦게야 옴을 묻거늘. 늦게 왔어요 성진이. 대답하되 용왕이 관대하고 각주 1번 정성껏 친절하게 잘 대접하고 능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할러이다. 대사 물러가 쉬라 하거늘. 저 있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더라. 성진이 가부분이다. 자,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주인공은 성진. 성진이 동그라미 쳐라. 여덟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의 세상에나 어려서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밑줄 나면 장군이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이게 바로 출장 입상. 나가면 장군이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 출장 입상.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골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들이움이. 공명 동그라미. 부귀공명이죠. 따라서 입신양명이거나 부귀공명일 텐데 유교적 출세주의가 여기 있다. 성진에 지금 내면 갈등이야. 내면 갈등이 있는데 절에만 있다가 밖에를 갔다 오니까 이런 유교적 출세주의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지. 입신양명, 출장 입상 등에. 공명이 후세에 들이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물과 2억원 경문과 108낱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답다. 자, 불도도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기 심하도다. 따라서 불도에 따르는 수행생활이 있다고. 이 불도에 따른 수도생활, 수행의 생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 불도에 따른 수행생활. 어쨌거나 내면 갈등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불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어. 이 장면에서.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거늘. 팔선녀는 사랑하는 님은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이 여덟선녀를 처음 봤어. 여자를. 여인을 보고 나서 황홀해졌고, 자, 팔선녀가 헛것이 보이는 거야. 놀라 고쳐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자, 뉘우침이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자성어 문제를 내면 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오매불망일까 전전반측일까? 오매불망일까요? 전전반측일까요? 오매불망으로 가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오매불망. 이 어휘는 뒤에 님 생각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암기해둬라. 따라서 팔선녀는 사랑하는 님은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그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을 담고 있는 노래가 오매불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매불망 님 생각 이렇게 같이 알아도 여기는 잠 못 드는 마음이야. 전전반측, 전전불침, 전전불매. 부처 공부에 있어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한지. 자, 출가도 이 국어사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스님이 되다 이런 뜻이잖아. 스님이 되다.
그런데 이제 계집녀가 있으면 시집가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니까 서동요에도 나오잖아. 얼라리 꼴라리 선화공주님은 남가사지 얼어두고.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시집갈 가짜야. 요게 벼와자가 있죠. 그러면 객지로 품팔이 하러 나가다. 벼는 재산이니까 옛날로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말마자가 뒤에 있으면 귀인이 가마 타고 외출하다. 야, 그러니까 출가를 다 공부해 두는 게 좋다는 거야. 어휘,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해도 스님이 되다, 시집가다, 객지에 품팔러 나가다, 가마 타고 외출하다. 이게 이제 가마 탈 가짜야. 그래서 차이점을 좀 알아두고 스님이 되는 것은 출가를 얘기한다. 한자로 써준다. 정리해 두는 게 좋아. 자, 일단 갈등하다가 성진의 뉘우침 장면이야. 이 내면 갈등이 있다가 이렇게 뉘우치는 장면이 나온다. 뉘우침 장면. 출가한 지 10년의 일찍이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렇다면 어찌 나의 앞날에 해롭지 아니하리요. 향로에 향을 다시 피우고 포단에 꿇어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고르면서 일천부처를 생각하더니 호련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잠들었느냐. 사부 부르시나이다.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되 그 다음에 독백이 나와. 작은 따옴표 부분에 독백이 있다. 독백 부분이야. 사제를 시켜서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 있도다. 자, 희곡으로 각색했을 때 독백 부분이라고 정리하고 동자와 한 가지로 마찬가지로 방장에 이르니라. 육관대사가 네모칸 칩니다.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성진하고 육관대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법연에 앉았는데 몸가짐이 엄숙하고 촛불이 휘황한지라. 자, 엄숙한 단죄의 분위기가 있어. 여기에 엄숙한 분위기. 따라서 성진을 벌주는 분위기가 있다. 엄숙한 단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엄숙한 단죄의 분위기가 있다. 이에 성진을 크게 꾸짖되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몹시 놀라 섬돌 아래에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의 일찍 한 말도 불순히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숙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 어리숙하다라고 얘기했고 뉘우쳤기 때문에 이제 죄가 또 감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대사 이르되 중해 공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내 용궁에 가서 술을 취했다. 자, 성진의 추방 이유 1이야. 추방. 성진이 이제 지옥으로 추방당하는 이유 첫 번째 거. 술을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했다. 추방 이유 두 번째. 돌아와서 오히려 미색을 그리워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과의 적막함을 실을 염자 싫게 생각하다. 추방 원인 세 번째. 추방 원인 세 번째야. 염하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일시에 무너버림이라. 자, 이렇게 무너버렸다라는 게 바로 파괴했다 이런 뜻이죠. 개를 깨뜨렸다.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하소연합니다. 소자 진실로 죄가 있거니와 있다고 인정하죠. 주계를 파하기는 이제 변명을 합니다. 용궁의 주인 용왕이 강제로 권함을 이기지 못함이요. 석교에서 선녀들과 언어를 수작하기는 길을 빌리고자 의도했음이요. 제 방에 돌아온 후에 일시에 마음을 잡지 못하였으나 즉시 밑줄 뉘우치며 자책한 거지. 반성했어. 이 밖에 다른 죄가 있사온들 사부 회초리를 때리실 뿐이지 어이 참아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러르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12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쫓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고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대사가 이르기를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미니 어찌 머물러 있으리요. 또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는데 밑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내가 마땅히 갈 곳이니라. 속세로 가라. 이런 암시죠. 지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하게 되는 겁니다.
해탈을 해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나. 근데 계속 윤회를 하는 거야. 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다시 소리를 높여. 황건역사 어디 있나뇨? 황건역사. 자, 도사의 심부름꾼이야. 저기 대사에. 호련 공중으로서 신장이 내려와. 이게 바로 전기성이다. 비현실적 요소야. 호풍한 후 바람 불어라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고 비 내려 이러면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성이란 비현실적 요소를 얘기한다고. 비현실성. 비현실적 요소. 청령하거늘, 자 명령을 듣거늘 대사분부하되 이 죄인을 이끌고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께 넘겨주라. 넘겨주었습니다. 중략 부분. 성진이 다만 울고 갈 뜻이 없거늘. 없어 이제. 넘겨주기 전이네. 대사 네모칸 치고 밑줄 위로하여 가로되. 대사가 이게 속이 깊으신 분이야. 이렇게 성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자, 위로까지 해서 속이 깊으신 스승. 마음이 좋지 못하면 비록 산중에 있어도 도를 이루기 어렵고 근본을 잊지 아니하면 홍진, 세목골 쳐라. 홍진, 미진, 풍진, 진세, 속세, 사바, 하계세상, 하계야. 홍진에 가서도 돌아올 길이 있으니 밑줄 내 만일 오고자 하면 내 손수 데려올 것이니 의심 말고 행할지어다. 육관대사가 꿈속에 성진의 꿈속에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자, 인용된 부분 뒷장면 이어질 내용은요. 적어라.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함. 이제 꿈속 장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 1번 문제. 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다. 1. 성진은 세속적 삶을 동경한 부분이 있죠. 1번하고 3번 선택지는 똑같은 내용이다. 3번에다가 1번이라고 앞에다 써서 연결해도 성진은 여덟선녀에게 연정을 품었었다. 야. 연정을 품었었다. 세속적 삶을 동경한 측면이 있고 2번 대사는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죠. 하고 5번으로 연결해. 불가에서는 수행자들에게 금욕적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금욕적 생활 강조하죠. 4번이 답이네. 성진은 연화도량에서 도만 닦았죠. 10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라고는 알 수 없다. X. 2번 문제. 서술상의 특징에다가 성진의 내면까지 다 알고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는다.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죠. 1.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건 주인공 시점. 일반적인 주인공 시점이고 2번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밑줄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에다가 적어. 마음속 독배까지 라고 적어. 들리죠? 네. 마음속 독배까지. 마음속 독배까지. 저기 졸고 있는 학생 졸지 마. 카메라 너머에 혼자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안 졸아 지금. 되게 수업 태도가 좋은 편이야. 구운봉 재밌냐? 재미로 읽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배워야겠지. 자, 2번 답을 2로 하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건 3인칭 관찰자. 객관적 밑줄 긋고. 4번은 그냥 관찰자 시점이다. 객관적 시각, 관찰자 시점. 5번 서술자는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1인칭이죠. 1인칭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1번은 1인칭 주인공, 5번은 1인칭 관찰자가 됩니다. 자, 3번. 기독교에도 10계명이 있을 텐데 불교에도 10계명이 있다. 10계명이. 근데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5계가 5가지 계율.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겠지.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계. 불투도. 삿된 음행. 불사음계.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 불음주, 요거는 이제 술을 취하게 먹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야. 원래 그 도술이 높은 스님들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한대. 그리고 술을 곡차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곡식으로 만드니까. 도가 높으신 스님은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안 취한대. 도가 높아서. 궁금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니까. 곡차. 옛날에 어떤 선비가, 뭐 선비라고 해야겠다. 어떤 남자가 술을 잔뜩 먹었는데 안주가 좀 없어. 그러니까 이웃집에 닭이 한 마리, 이웃집에 닭이 돌아다녀.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먹었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으러 왔어. 우리 닭 못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술김에 그 아주머니를 강간을 했나 봐. 강간을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 근데 술이 딱 깨놓고 보니까 닭을 훔쳐서 죽여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지. 못 봤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간을 했으니까 사음을 한 거지. 불사음. 어디에서 연유해? 그러니까 다 깨버렸잖아. 한꺼번에 그냥. 닭 훔쳐서 죽여서 먹고 거짓말 해버리고. 이 네 가지 잘못은 전부 다 어디에서 연유했다? 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실수하니까 술을 취하게 먹지 말라는 거야. 불음주계가 술을 아예 먹지 말라 이런 얘기보다는 아마 술을 취하도록 먹지 말라. 여기서 이제 연유된 거야. 불교의 5계가 뭐 어디든 뭐 지켜야 할 어떤 계율 같은 거고 여러분들도 대체로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를 해도 3번 문제. 자, 1번 성진의 행위 중 비판을 받아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 1. 미색을 그리워했다. 팔선녀를 그리워했고 3번으로 연결해 속세의 부기를 흠모했고 용궁에 가서 술을 마신 데서 이제 연유됐을 거야. 불가의 적막함을 쓸쓸하게 여긴 점도 나오죠. 제시문에. 그런데 3번에 2번 윤회를 더덥게 여긴 점. 자, 윤회를 더덥게 여긴다면 오히려 도를 닦는다. 왜 그러냐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육도 윤회라고 한다고. 육도 윤회.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해탈하는 방법이 있어.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대체로 짐승으로도 태어난다지. 이게 축생이야. 축생. 그 다음에 악귀지옥.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어. 육도윤회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하늘 이 세상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인간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세상도 있듯이 악귀지옥도 있고 뭐 지옥도 많대. 그 다음 극락세계도 있고 뭐 그렇다니까. 하여간 윤회를 벗어나려면 도를 깨달아서 해탈해야 돼. 따라서 3번에 2번은 오히려 긍정적인 거야. 도 닦으려 노력할 것이다. 윤회를 더럽게 여긴 건 긍정적이다. 4번 별표 쳐라. 4번. 4번을 별표 치고 현실은 천상계죠. 오히려 성진 지금 현실에서 지옥으로 가면 이제 꿈으로 떨어지는 거야. 꿈속에 양소유로 환생하는 그런 장면. 이게 지상계라고. 지상. 오히려 꿈이 이제 비현실적인 게 오히려 현실적인 지상이라서 이 액자 소설은 조금 자 꿈에다가 액자라고 적어. 액자.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죠. 천상계로 돌아온다. 천상계로 다시 돌아와. 이 부분이 이제 액자가 되는 건데 사실 구운몽 소설의 대부분은 여기를 가장 많은 양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도입 부분하고 끝 부분은 좀 소략한 편이다. 자, 현실에서 오히려 죄를 얻어서 귀양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부귀공명을 쌓고 속죄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건데 또 마지막에 도를 닦죠. 4번 문제. 이 작품 전체 구조는 현실, 꿈, 현실의 3단계이다. 꿈에다가 액자 소설이라고 적고 입체감. 이게 이제 평가원에 한번 나왔습니다. 0506 평가원. 0606 평가원인가? 평가원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많이 틀렸으니까.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주인공 성진은 꿈속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서
빗줄 그어. 빗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꿈속에서 실현하며 인생 유전을 겪게 됩니다. 1. 양소유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열심히 글을 읽는 모습은 보기의 마지막 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꿈속에서 실현한다고 나왔으니까 출장 입상할 거라고. 그러려면 과거를 봐야 될 거고 공부하는 장면이 있어야겠지. 따라서 1, 2, 4가 양소유가 정승이 되어 부귀영화도 누리고 2번 양소유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공을 세우는 것. 2번에다가 입신양명 출장 입상 이렇게 적어. 양소유가 팔선녀와 인연을 맺는 모습. 팔선녀를 연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따라서 5번도 가능하다. 그런데 3번 양소유의 출가를 팔선녀가 비방한다. X해. 이거는 이제 유교윤리상 부창부수죠. 지아비가 부르면 지어미가 그대로 따르는 거에 위배된다. 부창부수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방하는 모습을 X한다. 5번 가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 변화다. 흠모 자책 방황은 X하라. 반성 장면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뉘우쳐 생각하죠. 2번 회의도 X에 처음에 회의했지만 뉘우치는 장면이 있고 3번 각성 바로 나올 수 없다. 각성 X. 4번은 각성 해탈 X에 5번 회의하죠. 불도에 회의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회의에다 번뇌. 그 다음 반성 뉘우침. 반성에다 뉘우침. 그리고 정진하죠. 그런데 육관대사가 벌을 줍니다. 6번 나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진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1번 사부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죠. 사부의 처벌이 너무 가혹한 요소. 회초리를 때리실 뿐이지 내치려 하시나이까 그랬으니까. 2번 3번 4번 3번 내가 죄를 지은 점은 인정해. 그러나 뉘우쳤고 2번 지은 죄를 이미 뉘우친 상태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아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야. 성진의 생각. 5번 엄격한 사부를 쫓아 출가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X에 말이 안 된다. 후회스럽다 X에. 여기까지 문제가 대체로 쉬웠습니다. 실전 36번으로 가서 제시문 장면이 똑같죠. 다만 추가된 장면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의 줄거리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전 36은 줄거리만 있고 바로 문제를 풀자. 뒷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풍도로 간 후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꿈속 장면인데 인간 세상이죠.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난 성진은 이후 팔랑자를 차례로 만나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빗줄 그어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후 성진과 팔선녀는 대사의 설법으로 불생불멸의 태도를 얻어 극락세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사의 설법으로 불생불멸의 태도를 얻어 극락세계로 가는 장면. 해피엔딩이죠. 행복한 결말. 7번 문제 서술상 특징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배경묘사 주로 안 나와. 배경묘사 X하라. 묘사보다는 주로 대화, 독백 이런 장면이죠. 2번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독백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요소가 있다. 자, 기억 부분 가봐. 기억 부분은 성진의 내면 갈등 부분인데 거기에도 독백이죠. 남자로 태어나서 이 부분도. 2번 답. 3번 요약적 서술.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얘들아, 서술, 요약적 서술이면 속도감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는 주로 성진의 내면 독백과 대사와의 대화야. 소설은 이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서술하고 소설을 구성하는 거는 묘사, 대화 이 세 가지야. 요약적 서술이라고 하면 특히 상대적으로 서술은 속도감, 서사 진행 속도야. 이게 2002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 한 문장을 가지고 30년을 건너뛸 수도 있어.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딱 한 문장 30년을 왕창 이동했지.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지, 속도가. 그지? 서술에서 가능한 거야. 물론 대화 속에서도 뭐 30년을 건너뛸 수 있는 내용은 나와. 그런데 상대적 비교로 서술보다는 생생함의 요소가 강하다. 소설에서 서술은 속도감, 묘사 대화는 서술에 비해서는 생생함 쪽이 강하다. 자, 상대적 비교라는 거 항상 알아두고
드물게는 대화 중에도 속도감이 빠른 게 있을 수 있다. 서사 진행 속도가. 그런데 7번의 3번 선택지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라는 문장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야.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맞는데 제시문 부분에 요약적 서술이 없어. X해. 그리고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그 제시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서술할 수도 있어. 성진이 용궁에서 술 먹고 돌아와서 불도의 회의를 느끼다가 육관대사로부터 처벌받아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굉장히 빠르지. 속도감이. 그 페이지 전체보다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야. 자, 3번 요약적 서술이나 속도감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제시문 X. 4번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도 지워라. 여기는 지금 대화가 길죠.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아닙니다. 대체로 길어서 만연치에 좀 가깝습니다. 5번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 과장해약 지웁니다. 8번 문제 별표, 9번 문제 별표, 11번 문제 별표. 위글의 내용을 한자성어로 활용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성진의 내면에는 출장 입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죠. 나가면 장군, 들어오면 정승이 되다. 4부는 성진이 풍도로 쫓겨가는 것이 자업자득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진의 업이죠. 내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불도의 실증 느끼고 세속적 부귀공명을 꿈꾸니까 내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하는 것이니 내 만일 있고자 하면 네가 등이 가라고 하겠느냐. 네가 가고자 했으니까 가라라는 거죠. 자업자득이죠. 3번 절에서 떠나라는 4부의 말은 성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4번 성진은 팔선녀가 눈앞에 아른거려 밤이 깊도록 전전반측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 이게 전전반측, 전전불침, 전전불매. 근데 오매불망 님생각 X해라. 여기서 팔선녀는 님은 아니니까 일단. 5번 성진은 사부의 질책에 반성은커녕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너무 터무니없는 선택지. 두터울 후자 얼굴 한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의 없다. 이게 후한무치야. 그런데 성진은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뉘우침도 있었고. 9번 문제 보기와 같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A. 작품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 1번 성진이 입신양명을 원하면서 한편으로 불가 공부에도 뜻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글은 주로 유교와 불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작품 맞습니다. 2번 B. 성진은 팔선녀를 만난 후 속세의 부귀영화를 흠모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사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나서 다시 돌아와 깨달음을 얻는다. 뒷부분에 줄거리까지 참조하면 됩니다. C. 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격 중에서 4부는 사사로운 정에 구애받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냉혹한 인물이라고 하기는 안 되죠. 냉혹한 인물이 아니라 좀 엄격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뒷부분의 줄거리를 고려해 보건대 또 성진을 데리고 와서 꿈에서 깨어난 성진에게 설법 그래서 불생불멸의 태도를 얻게 해주는 스승이야. 스승. 사부님이다. 따라서 냉혹한 인물이라는 근거는 없다. X해라. 성진은 나이가 많은 스승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할 정도로 정이 많은 인물이다. 자, 사부도 사실은 정이 많은 거죠. 사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니까. 자, 사부에서 냉혹한 인물이 틀렸다. 4번. 이 글은 현실의 인물인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로 살다가 구조상의 특징이죠.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구조, 액자 형식이다. 액자 형식은 입체감을 준다. 4번 지우고 5번. 대사가 황건 역사를 부르자 호련 공중으로부터 신장이 내려왔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전기성이죠. 고전소설의 전형적 특징인 전기성이 엿보였습니다. 차분하게 보면 보인다. 10번. 뒷부분의 줄거리를 고려할 때 기억을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다. 성진의 내적 갈등 부분인데 1번. 누구에게나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마련이다. 기억 전체로 봐서는 안 되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 이 글의 주제를 염두에 두어야 될 거고 이건 대사의 말에도 있는 거죠. 속세,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고뇌하는 성진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뭐 일반적인 얘기고
기억을 통해서야 3번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기억은 요사, 속세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어야 한다라는 거지. 이겨내지 못하면 참된 도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일 거고, 자, 그 다음 4번이 답인 건 바로 보인다. 5번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높은 사람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알 수 없어. 기억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야. 참된 도. 그래서 앞부분 제시문, 실전 35 제시문에서도 마음이 좋지 못하면 산중에 있어도 도를 이루기 어렵고, 자, 근본을 잊지 아니하면 인간 세상에 가서도 돌아올 길이 있다라는 말. 물론 실전 36 제시문에는 없지만 속세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겠다라는 게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11번 별표치라고 그랬다. 니은이 가장 잘 형상화되어 있는 건데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다 잡념이 생기는 거죠. 1번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노동자야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슬픔 세모꼴 쳐라. 노동자, 삽을 들고 일하는 노동자의 어떤 슬픔, 뭐 무력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다. 전체적으로. 니은은 불법 공부와 불도 공부와 속세에 대한 욕망 사이의 갈등. 따라서 이상으로 상정한 불도에 대한 공부, 현실에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니까 2번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밑줄 빗돌을 세우지 말라. 함영수의 해바라기의 묘비명이다.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밑줄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자, 정열적인 삶의 의지, 해바라기 동그라미 차가운 빗돌 세모꼴 쳐서 대조.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AA, BA 구조고요. 갈봄 여름 없이 B다. 꽃이 피네 A. 산에 피는 꽃은 밑줄 저만치 혼자서 저렇게 혼자서 고독감이야. 외로움이다. 근원적인 고독감 혼자서 피어 있습니다. 4번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아 여려 했건만 티 없는 꽃잎 동그라미.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 했는데 내 가슴에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 세모꼴 쳐라. 근심, 번뇌 같은 거야. 의의할 거나. 따라서 이상적인 것은 살고자 하는 티 없는 꽃잎이고 현실은 구슬픈 샘물이야. 번뇌가 생긴다는 거야. 신석초의 발화춤. 발화춤이나 승무는 불교 관련 춤이야. 제목을 알아도 뭐 하여간 시 구절에서 티 없는 꽃잎과 구슬픈 샘물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다. 4번 답. 5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밑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 세모꼴 서름에 잠길 테요. 기다림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봄을 여인 서름. 봄에 대한 상실감. 이게 5번 선택지다. 정답을 4번으로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 2, 3,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시들도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복습 열심히 하고 30등분법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태생하세요. 감사합니다.